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오늘은 작자미상의 고전 소설입니다. 양풍운전인데요. 양풍전이라고도 하고 양태백전이라고도 하고 양풍은전이라고도 합니다. 내용은 첩이 말아먹은 집을 일으킨 영웅 이야기입니다. 여기 노래도 있는데요.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브릿지 오브 트러블 워더, 이런 노래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말로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로 번역되었는데요. 1970년대 사이먼 가펑클이 불렀고 지금까지도 인기 있는 명곡입니다. 지금 사이먼하고 가펑클이 부른 노래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가 인기 있었던 이유는 힘들 때 지켜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겠지요. 우리 고전 소설 중 영웅 소설의 경우 특별한 신분을 이어받고 태어난 영웅이 위기를 맞지만 특별한 존재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집집마다 살펴보면 다 힘든 일이지요. 옛날에도 그랬을 겁니다. 이런 가정의 문제를 다룬 소설을 가정소설이라고 합니다. 가정소설은 처첩 간의 갈등, 여성의 정절, 부모에 대한 효도 등을 주로 다루는데요. 양풍운전, 양풍전이라고도 하고 양태백전이라고도 하고 양풍은전이라고도 한다 했죠. 처첩의 문제와 또 부모에 대한 효도, 영웅의 이야기를 복합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정소설도 되고 영웅소설도 되겠지요. 전반부는 계모형 가정소설이고 후반부는 영웅소설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인물을 보면 양태백하고 최씨 부인이 있는데, 자, 이 둘 사이에 양풍과 최옥, 최란 3남매를 두었습니다. 근데 최씨가 송시녀를 양태백에게 소개해주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최씨는 쫓겨나고 양풍, 최옥, 최란이 다 쫓겨나죠. 최씨는 죽게 되고, 이런 최씨의 소개로 들어온 송시녀에 의해서 최씨와 세 남매가 고생하다가 환상계, 우리 환상세계겠죠. 현실세계가 아닌 환상적인 세계입니다. 뭐 천상계라 해도 좋습니다. 환상계의 도움으로 송시녀를 제거하고 눈먼 아버지 양태백을 구원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천상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요약하면 착한 세 남매들이 현실계에서 고난을 겪지만 환상계의 도움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환상계인 선계에 이른다는 내용을 다룬 작자미상의 고전소설 양풍운전, 양풍전, 양태백전, 양풍은전이라고도 합니다. 자, 작품 줄거리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나라 재상 양태백은 최씨 부인과 3남매, 자, 최옥, 최란, 양풍이죠. 3남매를 두고 한가로이 지내다가 최씨 부인의 권유로 송녀를 첩으로 맞이한다. 요즘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사시남정기의 사시가 교실을 유연수에게 소개하는 것과 닮았죠. 자, 양태백은 송녀에게 정신을 빼앗겨 본처와 자식들을 내쫓고 이후 최씨 부인이 병을 얻어 죽어도 초상을 치르지 않아 최욱이 돈을 얻어 시묘살이를 합니다. 자, 최씨 부인은 선계에서 근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양태백은 집으로 돌아온 자식들을 송녀의 말에 따라 노복처럼 부리다가 최욱을 송녀의 사촌 오빠와 혼인시키려는데 최욱이 이를 거절하자 다시 내쫓습니다. 자, 현실계 이야기인데 현실에서 고통을 받는 최씨 부인과 3남매입니다. 최씨 부인은 죽었죠. 자, 3남매의 꿈에 나타난 어머니 모습을 따라 험한 길을 지나 선계의 옥용전은 어머니가 있는 선계의 집입니다. 찾아갑니다. 자, 환상계의 후토부인 산신령, 청왕보살, 용왕 등의 도움으로 옥용전에 이르러 선계의 정열부인으로 부활했습니다. 최씨 부인은. 자, 어머니와 만나고 옥황상제의 갑과 투구를 하사받고 천왕보살에게 무예와 병법을 익힙니다.
자, 조력자의 도움으로 영웅의 조건을 갖추었죠. 양풍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환상계 이야기인데요. 환상계의 도움으로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된 양풍. 따라서 영웅의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 송나라가 철통골은 적장 이름인데요. 철통골을 앞세워 한나라를 침입하자 대원수가 된 양풍은 적장 철통골을 물리치고 위기에 처한 천자를 구하게 됩니다. 자, 천자는 고마우니까 양풍에게 초왕을 제수했습니다. 자, 양태백이 가산을 탕진하고 죄업의 대가로 눈이 멀고 송년은 소년과 또 간통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양태백은 비로소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자, 양풍은 천자에게 싸움에 이긴 기쁨을 아버지에게 알리지 못하는 슬픔을 말하자 천자는 양태백에게 양왕을 내리면서 다녀올 것을 명했습니다. 그 양풍의 아버지에게도 왕을 내렸죠. 자, 초왕이 된 풍을 만난 양태백은 눈을 뜨게 됩니다. 양풍은 지체가 높고 귀하게 된 사연과 부친이 연왕으로 봉해졌음을 아련다. 자, 양풍은 송녀를 가두고 처벌합니다. 자, 사필귀정이죠. 자, 양풍은 공주와 해로하여 오남 3녀를 낳아 자손이 번성하게 됩니다. 자, 이후 부친의 장례를 치른 후 어머니가 사는인데 못하네요. 어머니가 사는 궁전 옥년전에 다시 가서 어머니와 누이를 만나고 신선이 됩니다. 자, 현실계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다가 신성계, 환상계로 다시 나아갔죠. 자, 지금 본문을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채옥남매가 시녀를 따라 내전으로 들어가. 지금 어떻습니까? 자, 앞에서 이런 고생을 겪다가 어머니를 꿈에 보고 어머니가 사는 지금 환상계로 갔는 거죠. 자, 양태백과 최씨 부인 설아의 장녀 채옥과 차녀 채란 아들 양풍 남매를 말합니다. 자, 최씨 부인을 소개한 송씨에 의해서 어머니가 죽고 쫓겨났죠. 자, 부인은 바로 최씨 부인입니다. 자, 부인이 나와서 이 삼남매를 붙들고 정신없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이게 바로 전생의 채옥남매의 어머니 최씨 부인이죠. 지금 죽어서 환상계의 정열분이 되었습니다. 자, 억울하게 죽었으나 선계에서 정열부인이 되었습니다. 자, 너희 초롱과 같은 목석. 이분은 어떤 풀의 이슬인데요. 직위법이죠. 목숨이 나를 이별하고 어찌 살았으며 수만리 바다는 어찌 건너 찾아왔느냐. 이승에서 저승까지 가는 길이 쉽지는 않았겠죠. 어머니 없이 살았을 자식들에 대한 연민이 나타나죠. 자, 그리고 선계까지 오기에 어려움이 드러납니다. 바로 어머니의 애틋한 마음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나는 인간의 죄악이 없어 지부왕이 옥제께 하려니. 지부왕은 염라대왕입니다. 나는 바로 최씨 부인이죠. 자, 염라대왕께 아뢰니 옥제, 옥황상제입니다. 옥황상제는 우리 도교에서 말하는 하늘의 주인이죠. 자, 신선사상, 도교사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옥황상제가 내가 무죄함을 알고 자, 나한테 특별히 동해 지방의 풍속 교화를 맡기시어 숭산에 옥룡전을 짓고, 자, 옥룡전은 지금 최씨 부인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직첩을 내려서 지키게 하시었습니다. 바로 올바른 일을 했으니까 죽어서 복을 받는 거죠. 나는 이렇게 영귀하게 귀하게 되었으나 너희를 버리고 왔으니 모자의 정의야 어찌 이성과 저성이 다르리요. 너희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2번 현몽하였더니 너희는 아느냐. 자, 꿈에 나타난 적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엄마를 만나러까지 왔는 거죠. 자, 채옥등이 울며 대답하기를 어찌 모르리까? 모친의 정령에 힘입어. 홀령이죠. 자, 정령은 바로 혼백입니다. 얼굴을 다시 배우니 어찌 죽어도 여한이 없나이다. 자,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통해 인물의 소망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죠. 자, 부인이 말하기를 너희 지극한 정성에 하늘이 감동하시어 옥저께서 굽어 살피시어 천왕보살과 후토 부인에게 지휘하여 우리를 만나보게 하심이니 내 어찌 알았으리요. 이것도 옥황상제 덕분에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거죠. 자, 후토 부인은 토지를 맡아 다스린다는 여신입니다.
자, 옥황상제의 감동으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자녀를 데리고 내전에 들어가 그리던 회포와 고생하던 사연을 말하며 슬퍼하고 진찬을 먹이며 어루만지며 사랑함이 생시보다 갑절은 더하더라. 자, 진찬은 맛있는 음식입니다. 서술자의 개입이죠. 생시보다 갑절은 더하더라는 바로 편집자적 논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하여 서로 엄마와 아이들이 만나서 만난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죠. 재회의 기쁨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자, 환상계에서 어머니와 재회하는 남매입니다. 자, 1일은 부인이 이르기를 금일 너희 외조부 최씨 부인의 아버지죠. 배울 것이니라 최옥이 말하기를 외조부께서 어디 계시나이까. 부인이 왈 우리 부친이 옥제께 벼슬하시며 그 옥황상제 밑에서 벼슬한다는 이야기죠. 오늘 말미는 우리 휴가라는 말은 쉬운데 말미는 어렵죠. 자, 휴가를 얻어 이곳에 오신다.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보면 귀엽겠죠. 자, 이윽 오신다 하거늘 부인이 대청에 내려와 맞아 전각에 오른 후 자녀에게 일러 뵙게 하니 채공이 바로 최씨 부인의 아빠죠. 풍의 남매를 각별히 무예하고는 어루만지며 사랑한다는 뜻이고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도로 옥황상제께 양품의 말씀을 아뢰니, 자, 옥제 말씀하시되 양태백의 일을 내 어찌 아느니 내 일지가 아느니 호남한 죄는 주 다스리고 양풍의 효성과 재력이 기특하니 수년 말미를 주느니 다시 인간애가 제 아비를 섬겨 영화를 뵙고 돌아오게 하라. 자, 호남은 어리석고 못나서 살이 어두운 부분입니다. 그 죄는 나중에 다스리고 다시 인간에 가서 모든 것을 용서받고 하라 이런 뜻이죠. 다시 인간 세계로 내려보냈습니다. 자, 전능한 존재, 바로 옥황상제의 발언을 통해 인간 세상에서 전개될 사건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시며 갑주를 금합에 넣어 내리시거늘, 갑주는 갑옷과 투구고요. 금합은 금상자죠. 자, 채공이 내려와 옥제께 전지를 전하니, 채공은 외조부고요. 전지는 그 임금이 내리는 명령서입니다. 자, 임금 내리는 명령서를 직접 준 게 아니라 채공이 전했죠. 풍의 모자 가무파여 배사한 뒤에 풍이 없주때, 배사는 존경이 받들어서 살해한다는 뜻입니다. 받들어서 살해한 뒤에 풍이 없주때, 소자 사람의 자식으로 부친을 떠난 지 오래고 사람의 자식이면 부친을 모셔야 된다 이런 뜻이죠. 옥제의 하교가 이러하시니 소자 돌아감을 청하나이다. 자, 옥황상제에 의해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오는 양풍입니다. 자, 중약 부분은 한나라 송나라의 침입을 받게 되어 천자가 위급한 처지에 놓이게 되고요. 옥제의 뜻에 따라 천황보살에게 온갖 제조를 배운 풍이 급히 적진으로 가 천자를 구합니다. 자, 천자는 풍을 대원수로 봉하고 풍은 신술로 대결하여 적장 철동고를 사로잡습니다. 자, 대결의 대상이죠. 이겼습니다. 자, 양풍이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했습니다. 자, 각설은 화제의 전원이죠. 자, 이제 자, 지금까지 얘기는 그만두고, 자, 천자 도적을 파한 뒤, 파하는 물리친이죠. 문무 뱃설아체들이죠. 거느리고 승전고를 울리며 환궁하시니 만민의 즐기는 소리 진동하고 원수를 못내 칭송하더라. 원수는 양풍이죠. 천자 군신의 조화를, 자, 조화는 임금에게 인사하던 의식이죠. 임금에게 인사하던 일입니다. 받으신 후 전쟁에 이겼으니까 신하들이 전부가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했겠죠. 자, 배경이 되는 상황을 제시하여 사건의 전개 개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개연성은 있음직한 일이죠. 자, 출전 제장을 봉작하시니, 자, 출전한 여러 장군을 제후로 봉하고 관작을 주었다, 그죠? 옛날에 이제 이걸 뭐라 합니까? 공적에 따라가 어떤 대가를 주는 거죠. 자, 원수로 초항을 봉하시고 그 다음 사례로 벼슬을 내리시고 삼군에게 후하게 상을 내리시니 양풍이 절하며 아뢰기를. 원수는 양풍이죠. 중국은 황제의 나라니까 전쟁 같은 게 있으면 각 지역을 띠가 니는 여기 임금해라, 니는 여기 임금해라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자, 신은 본디 이름 없는 장소로 일시촌공이 있다 하시고
자, 일시총공은 한순간의 짧은 공이죠. 왕작은 왕의 자기를 내리시니 심히 외람하오니 패하는 신의 왕작을 거두시어 신의 마음을 평쾌하소서. 양풍의 사양이죠. 덥석받은 게 아니라 사양함으로써 폼나죠. 자, 겸손함이 드러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번 경의 공로를 의논하건대 천하를 반분해도 오히려 가볍고 하물며 칠통골은 경이 아니면 네 능히 대적하였으리요. 적은 왕작으로 만분지를 표하노니 사행치 말라. 자, 임금도 상당히 참 배포가 크네요. 양풍의 공적이고요. 원수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도적을 파한 것은 폐하의 홍복이거늘. 자, 홍복은 신의 큰 행복이죠. 어찌 신의 공이라 하오며 또 임금이 위태하심에 신하된 자가 충성을 다하면 떳떳한 일이오니 어찌 공을 일컬이리까. 자, 양풍의 또 겸손함이 나타나네요. 유교적 세계관이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죠. 또 임금이 말하기를 짐이 이미 뜻을 정하시니 굳이 사양 말라 하고 파조하시니, 파조는 이제 이 모임을 끝낸다. 신하가 만나는 모임을 끝낸다. 자, 초항이 된 양풍입니다. 초항이 할일 없이 부중으로 돌아와 영하를 고할 데 없으며, 자, 할일 없이는 어쩔 수 없이 부중은 높은 벼슬아시의 집입니다. 자, 자신의 이야기를 알릴 부모가 없으며 슬픔을 이기지 못하다가 이튿날 조회에 들어가 엎드려 아뢰되 신의 아비 개항 땅에 있어 여러 해 천륜지정이 끊어진지라. 천륜지정 부모 자식 사이의 정이죠. 내가 부모를 모시지 못했다. 바라건대 신의 소희를 살피시어 부자 상명케 하시면 신의 원을 풀까 하나이다. 자, 소희는 작은 희망입니다. 자, 아버지를 다시 못하겠네요.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이죠. 상이 들으시고 가로되 지임이 국사의 분자에 잊었도다 하시고 즉시 양태백으로 연항을 봉하시고 또 양태백에도 또 왕의 자기를 주네요. 양풍으로 대사마 대장군 순무의사를 삼으시고 수상말미를 주시며 가로되 수십일의 휴가를 주시며 가로되 부자가 상면한 후 빨리 돌아와 지임의 기다리는 마음을 저버리지 말라. 빨리 상면하고 내한테 다시 와라. 하시니 초항이 천을 감추고 즉일 발행하였다. 발행하였다는 길을 떠났다입니다. 선시에 옛날에 앞에 양공이 송녀의 말을 신청하여 처자를 내친으로 가산이 탕진하고 이전에 양태백이 송신의 말을 믿고 들어서 처자를 내쳤죠. 그리고 가산을 탕진했습니다. 노복이 이산함에, 자, 노복은 하인들이 흩어짐에 송녀 또한 구박이 태심하더니, 송녀는 아주 나쁜 여자죠. 악인입니다. 그죠? 아주 심하더니 일일은 일몽을 얻으니 한 노인이 이르되 이 일몽은 좋은 꿈이 아니고 벌을 내리는 그런 꿈입니다. 그대 벼슬이 삼공에 이르러 요녀의 니는 벼슬은 높은데 요녀는 요상한 여자죠. 바로 송녀입니다. 참언은 헐뜯는 말을 듣고 처자를 쫓아내어 인륜을 폐상하니 인류를 망하게 하니 이는 그대의 눈으로 사람의 선악을 살피지 못했다. 니는 사람도 볼 눈이 없구나. 하고 승삼의 눈을 가리키며 이르되 그대 아들을 보아야 눈이 베리라. 자, 복선이죠. 심청전과도 유사한 그런 부분이 있네요. 양태백의 책임을 물으면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는 복선입니다. 하거늘 놀라 깨어 눈을 떠본 적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거늘 이후로 신병이 몸의 병이 되매 송녀 더욱 박대하여 이웃 지막 소년을 통간하니, 자, 주학 수물과도 가능을 했습니다. 공이 짐작하며 지난 일을 뉘우쳐 슬퍼하더라. 내가 참 마누라하고 아들 왜 버렸노, 이런 이야기죠. 양풍이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자, 뒷이야기는 초항이 된 양풍을 만난 태백은 눈을 뜨게 됐죠. 양풍은 송녀를 가두고 처벌하고요. 양풍은 지체가 높고 귀하게 된 사연과 부친이 내나눔을 보내서 아래고, 양풍은 공주와 해로하여 오남 삼녀를 낳아 자손이 번성하게 됩니다. 자, 이후 부친의 장례를 치른 후 어머니가 사는 옥룡전에 다시 가서 어머니와 누이를 만나고 신선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재밌었습니까? 자, 송녀를 처벌하고 신선이 되었습니다. 자, 고전소설이고
염정소설이고요. 뭐 연애 얘기 있으니까 염정소설입니다. 영웅소설이고 또 가정소설입니다. 전기적이고 도교적이고 권선징악적이고요. 전기적은 비현실적이라는 뜻이죠. 주제는 천륜과 인륜의 가치의 바탕을 둔 권선징악입니다. 뭐 악인에 대한 정벌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후련하죠. 악인이 처벌을 받으면. 자, 특징은 비현실적인 내용 전개가 또 우연적 요소가 많습니다. 천상과 지상의 인연을 다루면서 도교사상, 신선사상이 나타나고요. 전반부는 가정의 문제, 또 계모의 갈등으로 인한 순환이고요. 후반부는 영웅소설로 양풍운의 영웅적 활약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초월적 존재들의 조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전능한 옥황상제를 통해 인간 세상에 전개될 사건을 암시하고 있고요. 악인에 대한 징계를 통해 권선징악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실계, 환상계, 현실계의 순환구조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가정 내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첩으로 인한 가정의 패망을 영웅이 구원한 그런 내용이죠. 자, 활동 이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요. 자, 이 뒷부분에는 이 활동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활동 문제들은 PPT 자료를 다운받거나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전소설 작점 이상의 양풍운전, 양풍전, 양태백전, 양풍운전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자,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